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멀리서 많이 오셨네요. 오늘 그냥 자리가 꽉 찼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가 꽉 차질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 자료 다 있으시죠? 그죠? 자료 슈퍼암기장. 요 슈퍼암기장인데. 자, 슈퍼암기장인데, 요 기본 개념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싹 다 외우자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암기장이니까. 요것은 그냥 한 대여섯 번, 10번 정도 보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요것만 딱 외우시잖아요. 시험장 가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기본 70, 80, 90, 많으면 90까지 나오고, 기본 7, 80은 그냥 맞습니다. 이게 얇아 보이잖아요. 그죠? 얇죠? 손에 딱 잡기도 좋고, 내용도, 부피도 얇고 해가지고, 요것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 외워집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빈 칸을 채우면서 또 외우시고 또 채워놓고 또 보시면서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5번 이상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꼭 2차는 중개법 때문에 합격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은요, 이제 10시죠? 10시 출발해서, 2시 정도까지,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오전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1시간 식사하시고, 뭐, 한 3시부터 또 2시 반부터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오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한 시간은 6시까지인데, 6시에서 한 7시 그 정도 사이에 끝이 날 것 같아요. 대충 하면 6시 전에도 끝낼 수도 있고요. 더 대충 하면 4시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일찍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오늘 차근차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싹 다 숙지하고 암기하자. 그러면 2차에서 한 과목 딱 잡고 나머지 과목들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진도부터 맨 앞에서부터 들어갈게요.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가시면 공인중개사법 총칙 나옵니다. 이것만 외워도 당연하게 합격합시다. 파이팅. 그냥 제가 써본 거고. 자, 맨 앞에 가십니다. 맨 앞에. 자,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앞에 공인중개사법 우리 교재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제1조 목적인데요. 목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동안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전문가만 해야 된다. 무엇을 높입니다? 전문성. 포인트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중개업을 해야 된다. 전문성을 높여서 부동산 중개입니까?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이에요. 중개 업무해서 말장난 치듯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자체도 아니고 중개 업무도 아니라 개별적인 업무도 아니라 중개업 그 자체예요. 중개업 그 자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해서 전문성을 높이나 정전, 그다음에 중개업이 포인트거든요. 업건유. 남쪽은 정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쪽은 정전도 있고 해부탄도 있는데 남쪽은 정전, 업건유 또는 이제 정전, 업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전, 업건유, 정전, 업재. 자, 나와라. 자, 그래서요, 제1조 법제적인 목적, 전문성을 높인다, 중개업을 건전유성한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 오케이, 지워졌다. 자, 이리로 가야 되겠다. 제2조 용어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싹 다 그냥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말장난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중개 나옵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 명인방화촌, 수목수원 집단, 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거래, 교환거래, 임대차거래, 거래 권리의 득실 변경, 즉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중개는 알선이다 하는 거. 알선. 자, 중개 용어 정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이다 하면 틀려요. 중개 그 자체는 알선이에요, 그냥. 자,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하고 중개업이라는 개념을 꼭 구별하시는데 중개 자체는 알선 그 자체는 하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뭐죠? 보수죠, 그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왜 구별하지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복비받고 계속 반복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되는 거예요, 그죠? 몇 년 몇 천? 3년 3천으로. 그래서 단순한 알선이냐? 중개를 직업적으로 업으로 보수받고 계속 반복을 했느냐. 요 구별 개념을 시험 꼭 물어봐요. 그래서 용어 정의 자체도 기본적으로 꼭 구별하시고. 오케이.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장롱면허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무엇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뒤에 붙어서 시험이 자꾸 나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OX, X예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면허 그 상태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자격을 취득한 자. 오케이.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무엇을 한 자죠? 등록한 자. 그래서 개공 등록한 자. 자, 시험 문제 뒤에 자꾸 붙어서 틀리게 나옵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그러니까 등록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맞는 거예요, 그죠? 자격증 없이도 옛날에 부칙 개공은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공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는 거. 자격증하고 관계없다는 거.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소공. 시험 계속 나옵니다.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공 무엇을 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또 개공의 중개 업무, 계약서 쓰는 것을 보조, 도와줍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 가로 열고 법인인 개공의 임원사원 경영진으로서 자격증 있는 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상무, 자격증 있는 전무도 소공에 포함되니까 계약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포함한다. 무엇을 수행한다? 중개업무 수행한다는 거. 자, 6번. 보조원.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자. 중개 업무 보조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안내 같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보조원이다 하는 거. 예전 시험 문제에 보조는 말도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아닌 자입니다. 자, 지 없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허접하게라도 꼭 요 용어 정의는 꼭 말장난 치듯이 시험 꼭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중개의 성격. 자, 중개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개 활동, 각각의 알선 행위 자체는 단순한 보조하는 보다 사실에 불과하다. 다만 중개 계약,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주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중개활동, 각각의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개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영리 목적의 상행위. 독자적인 전문가로서 자기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 밑에 이제 중개 종류가 쭉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입니다. 민사. 자, 민사냐, 상사냐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구별인데 상인을 대상으로 하면 상사 중개. 일반 민간인들을 대선합니다. 무슨 중개?
민사중개.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간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중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뢰. 양쪽 다 의뢰받았다. 쌍방의뢰 중개. 한쪽만 의뢰받았다. 일방의뢰 중개. 줄여서 일방중개라고 합니다. 그럼 한쪽만 의뢰를 받아서 다른 개공이하고 공동중개할 수도 있는 거야. 한쪽만 매도 의뢰만 받았다. 저쪽하고 같이 공동중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는 중개도 중개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이 의뢰는 반드시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다 받아야 한다. OX, X.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중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쉬워요, 그죠?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래가 될 때 알선하는 거니까 뭐도 가능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거래가 가능한, 알선이 가능한 권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또 환매 팔았다가 다시 사오신 환매권도 이전,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때, 오케이? 이전시키는 거래는 중개성이 되는 거죠. 부동산 임차, 토지, 지상, 지역, 전세권, 그렇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토지, 건물, 전세권. 시험은 저당권 위주로 저당권이 잘 나옵니다. 아파트 저당 왜 잡히는 거예요? 돈 빌려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자체 금전 소비대차 돈 빌리는 것 자체는 부동산 중개 아니지만 여기 알선에서 뭐가 붙었다? 저당권. 아파트 같은 부동산 담보가 잡혀요. 그러면 통으로 같이 세트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부동산 중개에 된다, 해당이 된다, 내 해당이 된다. 우리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이스. 자,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친 거. 유치권의 승립은 중개대상이 안 되지만 이전되는 그 거래 계약은 중개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정이상권도 승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대상이 안 돼. 근데 법정이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재산권으로서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전되는 그 거래는 중개대상이 된다. 포인트는 뭐다? 다 이전은 중개대상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이 아닌 거. 자, 일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거 시험에서 동산질권 계속 나옵니다. 동산질권은 아파트 담보 잡히는 게 아니라 시계, 반지, 동산을 담보 잡히는 게 전담포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또 점유권도 한 번씩 물어봐요. 본권이 아니거든요. 4일상의 권리, 점유권 X. 또 유치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성립되어 끝이 난 거예요. 법정담보물권에서 성립,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정담보의 성립, 그죠? 분묘 규정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이미 법에 따라서 다 성립되어 끝이 난 거예요. 판결, 상소, 법률의 규정 중에서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주의, 맨 밑에 주의 나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금전소비자 알선의 부수에서 아파트 저당 잡아요.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요. 중개대상 해당이 된다.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부동산이 아니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중개업에 해당 여부. 중개업은 세 가지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시험 계속 나오는 거. 1번. 복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요. 주고받기로 약속만 되어 있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쳐버렸어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복비를 받아야 중개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업을 한다는 얘기는 직업적이다.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우연히 꼴락 한 번만 한 거예요.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요건을 싹 다 갖췄을 때 중개업이 되고 중개업에 해당되면 무등록 상태에서 하시면 깜빵한다는 거 요 개념을 시험에서 꼭 물어봅니다. 자, 구별의 실이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이 된다. 3.3천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오케이. 깜빵 가는 애는 복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초과 약정하면 초과분만 무효입니까? 전부가 싹 다 무효입니까? 이게 싹 다 무효입니다. 우리 개공이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개공이는 초과 약정을 했을 때 복비를요 한도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한도까지는 받는 것인데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이 초과분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개공은 한도까지는 받는 권리 초과분이 무효가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도 불법 불합하죠. 얘는 깜빵 가는 거니까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 초과 약정했을 때 초과분이 무효다, 전부가 다 무효다. 전부 다 무효라는 거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으니까 불법은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럴 때 복비는 받을 수가 있다.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무등록 중개까지는 깜빵 안 가요. 사적 자치 영역에서 복비 약정 유효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서 약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초과 약정했다면 전문가인 개공도 한도가 있는데 여기 전문가도 아닌데 한도 초과 약정했다면 초과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초과 약정했다 하더라도 복비는 감액이 돼요. 감액. 오케이. 그래서 법정 범위 내에서 기본 전제로 해서 보수 받을 수가 있다. 얘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두 가지 구별.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제 3조하고 령제 2조가 나오거든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판례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인 집단, 토, 건, 입, 광, 공, 명 6개. 이것이 중개대상물이 들어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토지. 자, 토지는 중개대상물인데 한필 토지의 일부가 시험에 나왔을 때 토지 일부 거기에서 거래가 가능한 형태 같으면 중개도 가능할 거고 거래가 안 된다 하면 중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 일부 나왔을 때 뒷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용익채권은 가능하거든요. 민법에서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것은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담보물권은 설정이 된대요, 안 된대요? 민법에서 안 된대. 일부는 담보 잡고 돈 안 빌려줘. 왜냐하면 경매 집어넣을 때 전체를 경매 집어넣을 수는 있어도 한 땅에 일부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매 집어넣고 경매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저당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거래할 수가 없어. 없는 거래를 중개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필지 일부가 시험에 나오면 뒷부분을 반드시 봐야 됩니까? 꼭 봐야 됩니까? 꼭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 용익이면 가능하고 일부 담보다 하면 X라는 거. 오케이. 자, 대토권 거래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토지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번지수, 지번이 있어야 되고, 건물, 집합 건물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가, 호수, 101동, 101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된 물건이 거래가 됐을 때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공급받을 수, 대토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예요. 몇 번지를 받을지 몰라. 그 상태를 대토권,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술 많이 먹고 카레라이스 만들어 놓은 것도 피가 섞인 오므라이스 대토 안 합니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상태의 광물. 내 땅 밑에 광물이 있다 하더라도 채굴되지 않은 상태, 그건 다 누구 거다 이거요? 다 국가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돼 있어요. 이게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국가 거니까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온천권은 별도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토지 일부인 거예요, X. 바다 하천 공유수면도 뭐다? X.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자, 넘어갑니다. 건물. 자,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이 아니라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라는 거예요. 중개상물. 그래서 민법에서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기지벽, 비가 오면 지붕이 되고 바람 불면 벽으로 막아야 되고 어제 막은 비바람을 오늘 지속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바람 막고 사용수익 거주를 하다가 이것을 처분할 때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거예요. 물건을. 오케이.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기지벽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소 뒤에 있는 세차장 구조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중개 대상이 안 된다. 시험 계속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동호수가 선정 특정돼 있어. 101동에 101호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요건 뭐다? 분양권이죠. 거래 가능하고 중개 대상이 된다. 자, 디귿 같은 말인데 입주자로 선정이 됐어요. 101동 101호 선정이 됐어요.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양권인데 분양받은 분양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뭐다? 동호수가 선정 특정이 되었느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선정이 되었다면 거래 가능, 중개 가능. 오케이. 자, 리얼. 선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뭘 얘기합니까? 청약 통장 이야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우선 지위.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보다 우선 청약에서 1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분양 결제를 할 수 있는 우선 지위에 불과한 거. 아직 동호수가 있다 없다 없어.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 동호수 선정이 됐대요.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자, 비어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그렇죠? 토지의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 버려요. 민법의 기본 원리가 부합 이론입니다. 땅에 붙은 선 다 뭐다? 그냥 땅에. 그죠? 근데 이 수목의 집단, 요 수목 가지고 토지하고 서로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외부에다가 공시를 합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관습법상의 공시를 취하든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임목법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임목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토지하고 별개로 소유했습니다 하고 관습법이든 성문법이든 뭔가 공시가 돼버려요. 그때는 토지하고 뭐가 된다? 서로 별개 돼버려요. 별개로서 독자적인 거래 가능하고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목도 중개 대상물이고 토지하고 별도의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나 수목 집단도 토지하고 서로 별개예요. 별개니까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나이스. 통과. 자, 그 다음에 임목.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법에 따라서 수목의 집단으로 임목에 따라 뭐 하나? 임목 등기하는 등기. 등기되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인 거야. 별도의 중개상물. 자, 그 다음에 재단. 재단 중에서는 재산의 단체거든요. 재산으로 묶어서 단체를 만들어요. 공장기업의 재산의 단체. 광업하는 기업 재산의 단체를 묶어서 전체를 목록을 써서 등기소 와서 무엇을 해버렸다? 등기합니다. 등기. 재단 등기하면 요 단체로 묶인 목록에 묶여져 있는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몇 개의 부동산이 된다?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의 단체 하나.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서 취급이 되거든요.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집합물. 그래서 하나로서 독자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야. 집합물. 그래서 이것은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주의사항. 재단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공장하고 광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시험에 어업재단 OX, X, 항만운송 배재단 OX, X,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토, 지구, 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명의마법촌, 수목수집단 이렇게 해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국공유산 빼는 거예요. 행정유산 빼고, 그죠?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거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알선도 가능해야 돼. 법률의 규정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주의사항, 어업재단 X, 항만 X, 자동차, 선박, 항이 다 우리들은 육군인데 해군, 공군 이런 거 다 X, 다 XX. 권리금은 부동산 2단이다. 아니요.
금전적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도 시험 자꾸 나오는데 권리금은 부동산, 상가, 건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아니고, 그죠? 공유수면도 아니고, 포락지 다, 이거 다 아닌 거예요. 다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 자, 일반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거예요. 공용 중인 행정재산, 시청 건물, 도청 건물은 물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새 청사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기존 공용 재산의 공용을 뭐 한다? 폐시켜요. 그래서 구청사를 팔아먹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일반 재산에. 이거는 이제 거래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일반 재산은 거래 가능, 중개 가능, O. 자, 공용으로 쓰고 있는 행재산은 X. 자, 그 다음에 채권이 갈 때 유치권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채권이 공사 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공사한 건물을 유치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얘가 가면 얘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죠?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 같이 가는 거죠. 중개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전이니까. 자,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지?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중개대상이 안 되는데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수반에서 뭐가 된다? 이전될 때 중개대상이 된다. 법정이상권의 성립 자체는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게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될 때 중개대상이 된다. 이전은 중개대상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까지 해서 총칙 왼쪽 바닥, 오른쪽 바닥 보셨는데 여기서 보통 두 문제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시험제도, 교육제도인데 시험제도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이것도 왼쪽 바닥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 바닥 정책심의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뒷페이지 가면 교육제도 나오죠. 거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한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제도. 자, 시험은요. 시험 시행기간. 자, 4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기간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시험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은 맨 밑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 시도자격증인 거예요. 시도자격증. 덕광 시도자격증. 경상북도 자격증, 대구 광역시 자격증, 전라남도 자격증, 강원도 자격증, 서울시 특별시 자격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칙은 그 동네 특광시도 제한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날 같이 봐버려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외적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장이 정무적으로 같이 시행해버려요.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여전히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 자격증은 국장이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니까 국가자격증이야. 국가,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공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시험이니까 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자, 응시자격이 없는 자.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딱 2명은 시험 못 보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험 봐서 공인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 즉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 1차가 약하신 분, 두 번째 사람, 2차가 약하신 분.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첫 번째 누가 시험 못 봅니까? 자격이 취되고 예전에 딴 자격증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자격 취되고 3년간은 시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또 자격 취되고 3년간은 저기 뒤에 가면 중개사무소 종사가 안 되는 어떤 사유다 결격 사유도 해요. 결격. 그래서 자격 취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보고 저 공인자 될 수도 없고 개공소 뭐라도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격취소 3년.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사람. 부정행위 무효 처분되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년. 부정행위 5년. 이 별거 아닌데 시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정행위 5년은 시험 못 본다는 거. 다만 주의사항. 부정행위 5년은 시험은 못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나오는 중개업의 결격사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가? 결격은 아니니까 무효 처분대 5년, 부정행위 5년은요, 중개보존으로 사무소 종사는 된다, 안 된다? 종사는 됩니다. 보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상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자의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오케이. 그래서 자의 취소 3년은 종사도 안 되지만 부정행위 5년은 종사할 수는 있다, 보존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 요 말이 또 뒤에서 나와요. 결격사에서 또 나오니까, 일단, 공인중개 될 수 없는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공고. 시험은 보겠습니다. 공고가 2번 나옵니다. 자, 계략적 공고. 올해 시험 있어요? 없어요? 2번 봐요? 1번 봐요? 2월 말일까지 신방과에다가 하나 이상 공고를 합니다. 신방관에다가 공고하고 홈페이지도 공고하는 거고. 자, 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2월 말일까지 계략적 공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공고. 시험 장소까지 구체적 공고가 시험 시행하기 며칠 전까지 또 나온다? 90일. 구체적 공고니까, 그죠? 시험 시행하기 90일 전까지 일시 장소까지 싹 다 공고가 또 한번 나온다는 거. 공고는 2번 나온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시기. 시험은 매년 한 번 시행한다. 오, X. X. 한 번 이상 시행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2-3번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한 번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한 번 포함이죠. 그래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다. 다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당연도 시험 자체를 아예 보지 아니할 수도 있다. 거쳐서 의결되면 안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줘요.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줍니다. 시험 100%. 자, 콤마. 자격증을 주었던 그 시도지사가 그 자격증 명의자가 자기 시도지사 자기 명의죠. 그죠? 그럼 그 자격증은 누가 평생 관리한다? 그 명의자가 시도지사가 평생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지사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준 자가 또 취소하고, 준 자가 정지도 할 수 있고, 준 자가 또 재발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발급도 해주고, 또 자격 정지 처분도 할 수도 있고, 자격 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하고 자격증 반납도 취소, 교부하고 취소한 자가 뺏어 간다는 거. 오케이. 다만 이제 가로 열고, 위법행위 확인할 현지에서 단속을 할 거고, 단속에서 위법행위 확인되면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청문하지요. 자격 정지를 떼려면 확인 절차 거치죠. 요 확인 절차는 누가 한다? 현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할, 사무소가 있는 그 관할 시도에서 하는 거고, 현지에서 단속하고 확인까지 다 했더니 진짜로 취소 정지 사유가 맞다. 예, 근데 자격증 양도대가 맞다 하게 되면 저희 다 알려줘요.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서 알려주면 결국은 취소정지 처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더라. 시험 문제. 자, 너무 쉬운 거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떡하죠? 시험은 나오는 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쉽더라도 시험 나옵니다. 자, 동물 2번. 양도되어 어떻게 처벌합니까? 시험 100%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격 취소되지요. 형벌은요, 1년 1천입니다. 3번에 알선한 자도 1년 1천이고요. 자, 시험 다 나옵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 나오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죠. 그죠? 아닌 자. 아닌 자가 사칭합니다. 아닌 자가 유사면허 써요. 아닌 자 1년 1천. 자, 대표라는 2글자는 공인중개사라는 5글자하고 어떤 명칭이다? 판례가 유사명칭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해버리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대표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라는 유사명칭을 썼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처벌됩니다? 1년 1천. 오케이. 나이스 땡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구나. 오케이, 나이스. 자,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국토부 소속이고 정책 심의를 둘 수 있다 했으니까 필수 기관이다, 임의기관이다, 임의기관. 지금 현재는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두어야 한다면 틀려요, 그죠? 둘 수 있다. 오케이, 바리. 자, 임의기관 둘 수 있다. 자, 구성으로 가봅니다. 자, 위원회 구성요.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겠죠, 그죠? 한 명. 한 명을 포함을 해서 전체 위원이, 정책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된다? 7명 이상 11명 이내. 11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이스. 자, 요 위원회 위원장 한 명은 누구입니까? 국토부 장관입니까? 국토부 차관입니까? 지금 계속 나와요. 국토부 제일 차관입니다. 그죠? 제일 차관. 국장 밑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일 차관. 왜 제일 차관일까요? 한 명이니까. 자, 2명이면 제일 차관일 텐데. 자, 그래서 한 명이니까 제일 차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 있어요. 국토부 담당 1차관, 교통 담당 2차관. 우리는 국토 쪽이니까 1차관이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쫄따구가 간사입니다. 위원장 밑에서 딸랑딸랑 하는 간사가 있는데 사무간사, 뭐 서기간사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냥 간사예요, 간사. 자, 위원장 쫄따구 비서간사. 간사는 몇 명을 둔다? 한 명을 둬요. 한 명을 두는데 요거는요, 자기 쫄따구는 자기가 지명하는 거야. 자기 간사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차관이니까 자기 쫄따구죠. 자기 소속 공무원 차관에 차관 밑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입니다. 어이구,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국토부 장관 하면 O다 X다? X예요. 위원장 쫄따구는 위원장이 지명해요. 그래서 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위원장이 한 명을 지명한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위원은 누가 임명 요청할까요? 국토부 차관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할까요? 아니면 국토부 장관일까요? 이거 시험 나왔거든요. 많이 쏘가요. 국토부 이거 장관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자, 국토부 장관, 국토부 밑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밑에 심의의회라는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위원장 쫄따구가 누구예요? 자, 쫄따구는 말 쓸게요, 그냥. 자, 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부하가 누구다? 간사. 요 간사는 누가 결정한다? 위원장. 자, 요 위원들은요, 외부에서 막 들어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외부에서 변호사. 학식기능 부분 외부에서 대학 교수들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원은 누가 직접 임명 요청한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위원은 국장이 임명 요청하고 위원장 자기 부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훌륭하신 분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학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자, 이런 분들 외부 인사를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임명 요청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임명 요청한다는 거. 오케이, 됐어요. 국토부에서는 훌륭하신 분이 몇 급 이상이다? 4급 이상.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면 됩니다. 자, 통과. 그 다음에 임기 두 글자. 몇 년이다? 2년. 공무원을 맡은 기한일 것이고,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고, 공무원 외자,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임기 두 글자,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다만 한 명이
그만두었다 하면 보궐로 뽑을 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거다. 오케이. 자, 의결. 재직위원 몇 명 이상 출석합니까? 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중개법은 다 과반수예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과반수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 재직위원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7-11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재직위원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재직위원 10명이다 가정해봐요. 회의를 열어요. 몇 명 일단 오셔야 돼? 재직위원 10명이다. 그럼 몇 명 이상이 오셔야지 회의를 열 수가 있는 거죠? 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반수를 초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몇 명? 6명 이상이 회의장이 오셔야지 회의를 열 수 있어요. 그럼 6명이 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의견이 되는 겁니까? 3명, 4명? 4명 출석위원회 과반수예요. 그래서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하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런 템포 가지고 하게 되면 오늘 한 8시 반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 당겨볼게요. 자, 심의사항. 자, 심의사항은 자, 심의사항은 4가지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데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워낙. 그래서 원래 단독으로 낼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문으로 섞여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자격 취득, 보수 변경, 육세에 관한 사항, 손자 보유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손자를 어떻게 잘 보육을 시킬까? 요 내용. 본질적으로는 돈 문제. 돈 잘 벌게 해주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제척 사유가 원래 타임이에요. 타임. 제척 사유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타임입니다. 의결하는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자가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서로 한 통 속에 있어요. 공정한 의결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의결하는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서로 연대가 돼 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위원이 자신이 올린 안건을 자기가 의결한다 못한다? 못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로 공동 권리, 공유 관계에 있고 이러면 그것도 안건의 당사자다 같은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의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원이 안건 당사자 어떤 관계? 친족 관계. 이거나 이었을 때, 그죠? 친족. 자, 그 다음에 의결하는 위원이 이미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조사 등을 이미 자기가 예전에 했었을 때 이미 선입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정일이 안 돼요. 콤마. 위원이 안건 올린 당사자에 모일 때 대리인. 변호사도 있으니까 법률 대리인 같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때는 어떤 서로 연대가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정일이 안 된다. 뭐가 된다? 제척된다. 제척사유, 당친 연대. 여기에 타임이면 원래 타임. 꼭 요거는 꼭 보셔야 되고. 자, 4번 갑니다. 자, 위원장 회의 소집하기 며칠 전까지 사람 불러요? 통지를 해줘요? 그렇죠. 7-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7. 그러니까 언제까지? 7데이즈고. 그러니까 7일 전까지 소집 통지하는 거예요. 다만 긴급사안일 때에는 전날 밤까지 통지도 돼요. 긴급사항이 아니라면은 일반 통지를 며칠 전까지? 7일. 7일 전까지 7-11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쉬운 거 교육까지 보셨다 할게요. 교육제도. 아이고, 쉬워라. 교육제도. 자, 교육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중개 보조원.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커피 전문가. 보조직.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무슨 교육 받는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는데, 자, 되고자기 몇 년 이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인정해져요? 1년. 1년 내에. 바리스타 교육이니까 간단한 교육요. 교육 담당 원칙은 시도의사인데, 간단한 교육이니까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 관청, 시군, 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록관 증여하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아요. 직무교육. 보조직에 종사할 때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시간은요, 시간. 3시간, 4시간. 그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바리스, 바리스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오케이. 자, 교육의 내용은요. 커피 타는 거. 커피에 침 뱉지 마라. 직업윤리. 찍찍. 예? 직무교육은 찍찍. 직업윤리를 내용을 합니다. 그죠? 커피에 침 뱉지 마. 커피에 약 타지 마. 커피에 침 뱉는 걸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쫄다고 갖다 주는 커피. 통과. 자, 요 기본 내용.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원 이외자. 요거 해야 되겠다. 4번. 마음이 급했네. 보조원 그만두고 몇 년 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1년. 그럴 때는 교육이 면제가 돼요. 똑같은 직무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1년 내에 다시 그렇게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이 면제. 자, 다만 이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존 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커피 전문가가 아니라 계약서 쓰는 쪽으로 가려 해요. 소공 또는 개공 또 경영진들 분사원 책임자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전문교육,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나이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나오면 많이 쏘을 거예요. 다시 보존이 될 때 직무교육이 면제되는데 보존이 아니라 전문가 이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를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으로 갑니다. 자, 이게 한꺼번에 왜 자꾸 뜨지?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실무교육은요 보조원 이외의 자가 되고자 할 때, 즉 개공, 소공, 경진 책임자, 계약서 쓰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본질은 그런 내용이에요. 1년 내에 누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받아요? 도의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 이빨이 쉐리 하도록 받아야 돼요. 그죠? 이빨 꽉 깨물고 쉐리 하도록 받는 겁니다. 오케이. 3번. 실무교육의 내용. 계약서를 쓰는 쪽이니까 전문적인 법률 지식, 법을 하려 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도 하고, 여기 사장님도 있으니까 사무소 경영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 실무, 그 다음에 경영, 실무, 이런 것을 내용을 하고, 또 커피를 직접 탈 수도 있으니까요. 직업윤리도 교육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법부직을 내용합니다. 실무계의 내용은 법부직. 자, 4번. 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년 내에, 1년 내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실무교육 할 필요가 없다. 나이스, 땡큐.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은 요것을 법부직을 내용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아까 했는 건데, 그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오케이. 자, 연수기 갑니다. 그 밑에. 자, 실무교육이 화면이 약간 꼬였는데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1, 2, 3, 4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수교육 가요. 자, 실무교육 받은 자, 실무교육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하는 거요? 도지사가 하는 무슨 교육 받는다? 이제 연수교육 받는 거예요. 그죠?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가? 실무교육 받은 자. 자, 그럼 실무교육 받은 자가 일하다 보면은 2년 금방 지나가니까 2년 되기 몇 개월 전까지 시도를 다 알려줘요. 개별적으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투투. 양쪽 귀 붙잡고 투투 2년 다 돼간다라고 시도자가 개별적으로 다 알려줍니다. 자,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OX. X. 예전 시험 문제. 어려워요. 이렇게 막 나오면. 일괄 공고를 못하는 이유가 실무교육 받은 날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알려줘야 돼. 개별 통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투투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자, 연수교육 시간은요. 몇 시간 하면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오케이. 자, 내용은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실무에서 했다 하면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거니까 2년 사이에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를 주된 내용을 한다? 법제도의 변경상 요거 포인트는 변경. 2년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 개정법 내용 위주로 해서 연수교육 한다는 거. 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계속 할 거고, 사장님 사무소 경도 계속 할 거고, 커피 계속 타실 거니까
연수교육의 내용은 뭐다? 변부직이 돼요. 실무교육 내용은 법부직, 연수변, 부드러운 변부직, 실무 딱딱한 법부직, 연수변부직, 직무교육은 찍찍, 직업윤리를 내용을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 받아! 안 받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받으러 오시라니까요. 얼마? 500이야, 과태료. 오케이, 요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실무교육, 연수의 직무, 실연직, 필수교육이죠. 꼭 받아야 될 요 세 가지 필수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지침을 내려주는데, 실연직 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가 담당한다? 시도의사. 다만 간단한 바리스타 교육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 관전도 할 수 있고. 자, 교육의 기본 담당은 시도의사예요. 그러면 시도마다 다른 교육을 해버리면 시도마다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균형성이.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 교육의 지침을 시도의사에게 내려줘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더 높으신 분이 지침을 내려주겠죠? 누구일까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내려주더라. 교육의 지침에는 수강료 얼마다. 요것도 시험에 지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강료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까? 대충 내려줍니까? 세부적으로 다 내려주더라. 자, 마지막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요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느냐? 개나소,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누구라도 필요한 경우에 교육, 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고 한다면 사고 예방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방이니까 일방이죠. 일방. 교육하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일장소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거는 개별 통지합니까? 일괄 공고해도 됩니까? 일괄 공고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무소 계신 분들이니까 일괄적으로 사무소마다 그냥 교육 통지서 쭉 돌려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세요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해도 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교육비 지원 별표 하나 치시고, 교육 종류 4종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만 나온다? 여기만 나옵니다. 예, 교육비 지원이란 말은 오로지 사고 예방 교육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실무, 연수, 직무는 지가 알아서 받아야 돼요. 그럼 교육비 지원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개판이다 보니까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안 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오니까 교육비 다 공짜다 지원해줄 테니까 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